다시 하나 둘 셋.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만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치 감독님은 이제 자주 뵙게 되니까 이제 근데 댓글 좀 봤는데 감독님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아 저요? 아 저 오래됐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정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오래되면 정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 차가 뭐예요? 오늘 포드 머스탱 6세대 머스탱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GT 5.0인데 이게 이미 나왔단 말이야.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바뀌기 바로 전 모델이거든요. 네. 이 머스탱이라는 이 브랜드 하나 가지고 한 50년 동안 나온 모델이어가지고 네. 약간 현대랑 맞먹어요 역사가. 이거를 좀 이렇게 재밌게. 읽어주면서 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너무 외우기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아 그리고 제가 잠깐만 껴들자면 네. 저희도 사실 신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쵸, 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또 저희 모트라인의 특성상 네. 신형은 아직 협찬이 안 들어왔고 네. 대신에 구형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또 신형을 보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또 구형을 좀 늦었지만 하게 된 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을 한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전 블랙이고 또 어. 차주분께서 또 아 차주분이 블랙을 또 이렇게 예. 마치 제가 아 차주분님 만나셨다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 차주분 이거 말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이름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차주분이 유엔에 계셨어요. 유엔. 네. 반기문 씨랑 같이 오. 유엔에서 10년 계시다가 아. 작년에 뭐 여차저차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케아 고향점 있죠? 네네네. 거기서 카페를 하세요. 오. 근데 저희 모트라인 분들은 언제나 오시면은 이렇게 대접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돈 주고 사 먹어야죠. 그렇죠. 그게 장사의 기본이니까 예. 사줘야죠. 가게명이 이제 슬로우데이고 네. 그 바로 옆에 있대요. 이케아 고향점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케아 고향점에 구경 가시는 분들은 그냥 커피와 여기 주 메뉴가 잉글리시 블랙버스트. 아. 뭔지 커피 아세요? TTT. 예, 티하고 네. 샌드위치 네. 되게 이뻐요. 이런 거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또 다른 분들도 협찬할 때 아 우리 가게도 이렇게 홍보해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네. 예, 많은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사장님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나오신 거 조금 회의하고 계신다.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유엔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밖에서 보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일단은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6세대. 네.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요게 지금 여기도 사실 적혀 있죠. 1964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1964년도에 네. 나왔었던 차거든요. 초창기 모델이. 이 1세대 모델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명작이라고 해도 네, 맞아요.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이거 분노의 질주에 나온 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델이 캠블락이라는 사람이 네. 아 그때 네. 이 차를 64년식을 가지고 800마력으로 튜닝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 이후에 유럽 문화가 좀 막 들어오고 막 그런 시대여가지고 차를 뭔가 좀 약간 유럽풍스럽게 뭔가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디자인들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해요. 3세대가 꽤 이상하더라고요. 네, 폭스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폭스 3세대가? 바디. 네. 아, 왜- 일본 차스럽기도 하고 이 디자인 보면은 옛날 약간 에스페로. 그러네. 에스페로. 이게 스쿠프 이때 같기도 당시에는 이게 유럽풍이나 어.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어, 그때 당시에 그냥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아니었던 거죠. 4세대도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좀 많이 변했네. 조금 이제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이때부터 이제 막 그 애들이 튜닝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게 4세대부터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쵸? 요 모델부터 국내에 들어왔는데 5세대 모델 요 모델이 그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트랜스포터. 거기서 카마로하고 같이 네. 경찰차로만 나왔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저 차 진짜 죽인다. 이 모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레트로 디자인, 복고 디자인으로 오면서 이런 느낌이 살짝 나면서 신구형의 조화, 네, 그런 디자인을 좀 만들어졌다. 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세대는 많이 호평을 받은 모델이에요. 네, 디자인도. 네, 디자인으로 거의 짱 먹었어요. 상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6세대. 6세대는 이제 이 모습이죠. 근데 네. 5세대나 6세대나 이제 약간 느낌은 비슷해요.
그렇게 많이 막 뭔가 확 변화되는 느낌은 없는데 얘네들 이제 안 거지. 어설프게 애매하게 할 바에는 디자인 자체를 조금 더 좀 복고풍.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슬은 미국스러운 차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이 엄청난 큰 대륙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애들 스타일이 뭐 기름값 걱정 안 하고 차 덩치 크고 편하게 달리고 그런 스타일을 워낙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도 걔네는 드래그. 네. 그 다음에 뭐 나스카. 나스카. 네. 그냥 직발 쏘는 거 있잖아. 그냥 와다다다 막 이러면서 그냥 쏘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머슬카와 그 포니카의 차이점이 있더라고. 저도 항상 그냥 머스카 다 이걸로 그냥 머스카라고만 했었는데 포니카가 머스탱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그 종류라 그러더라고요. 포니카라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네. 그 대배기량 V8 이상의 차들 네. 그리고 좀 으르렁거리는 엔진을 가진 애들 네. 이런 애들을 대체적으로 그냥 머슬카라고 얘기를 하고 걔네들이 그 시대에도 미국 애들이 아까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차는 덩치는 엄청 큰데 직발이 겁나 빨라야 돼. 네. 미국 애들은 스타일이 엔진 와 큰 거, 하면서 원칙으로. 엔진 무조건 때려 큰 거 넣고 5.6. 네. 근데 걔네가 그때 당시에 튜닝을 한 게 뭐였냐면은 그 엔진 수압이라 그래가지고 그 미드 사이즈 플랫폼에다가 엔진 이따만한 거를 큰 걸 갖다 때려 넣어. 튜닝을 수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걔네들은 수압 문화가 엄청 생겼죠. 수압 문화. 네, 수압. 네, 다른 수압 말고. 아니 왜 그래요? 난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 문화가. 그러면서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양산차로 미드 사이즈 그 셰시에다가 이거를 엔진을 좀 넣어가지고 좀 팔아보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머슬카와 포니카는 비슷한 것도 같지만 같은 것도 같지만 좀 다르다. 네. 나스카 한번 보러 같이 가요. 400km로 있어요. 400km.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사운드나 그 박진감이 진짜 무식하게 달리는. 그 영화 나스카 영화 중에 저 진짜 멋있던 게 폭풍의 질주. 네, 톰 크루즈 나오는 거. 네. 와 그거는 뭐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나스카가 왜 재밌지? 그냥 바퀴를 똑같이 계속 도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 너 쇼트트랙 왜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 실제로 보면. 네. 유럽 모터스포츠는 컴팩트하고 차가 작고 핸들링이 좋고 그 승차감이 느낌이 좀 쫀득쫀득하고 맞아.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너무나 정반대되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냥 낭창낭창에 덩치 크고 막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처음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차가 그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 차들은 그냥 꾸준히 그냥 지네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 정신은 조금 그래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원래 스타일이 그냥 자기들이 우리가 전 세계 최강이다. 맨날 뭐 영화 나오면은 우주 영화 나오면은 뭐 미국이 다 이기고 막 미국이 뭔가 다 주도하고 미국 대통령이 뭔가 지시하고 막 이런 느낌이 어쨌든 뭐 자기들만의 약간 세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의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떠세요? 일단은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아요. 이 미국 놈들이 다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아서 그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 베이스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실내는 어떠세요?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실내 디자인은. 원래 소투, 소나타 막 그 한 90년대 막 한 초중반 때 차 같은 디자인이었었어요. 실내 디자인이. 미국 차는 원래 그랬었어요. 그냥 그런 느낌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이런 타입이었는데 디자인이 되게 실내 디자인이 유럽 감성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디자인이 되게 예뻐진 느낌? 근데 뭐 재질은 뭐 가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엔진 값에다 돈 다 들였나 봐요. 디자인하고. 음악이나 들으면서 갈까요? 네. 이게 저는 이 오디오 처음 봐요. 쉐이커? 라는 오디오인데 미국 거죠, 뭐 미국. 미국 거요? 네, 미국 거. 한번 이 음악 어떤지 한번. 제가 알기로 미국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GT카답게 한번 노래 들으면서 그냥 쓱 한번 가죠, 그냥. 서킷까지 한번. 가보시죠. 서킷으로. 서킷으로 바로 가보시죠. 제발 그만하자고 난 소리 질러도 억지로 날 끌어안는 너 Baby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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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away Away from
call my name, just run away. 이젠 너와 끝인 것 같다고. 여러분, 또 이제 스피디움이 왔습니다. 오토라인에 요새 재밌는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기존에 서킷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서킷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밖에서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서킷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직접 참여하시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청휘청. 특히나 이 타이어는 서킷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타이어. 그냥 일반 타이어. 자, 전자제어 트랙션 컨트롤. 영리합니다. 괜찮네. 자, 되게 안정적이네요. 생각보다 덩치가 커서 언더스티어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실제로는 진입대 언더스티어가 나지 않아요. 네, 차가 안으로 안으로 말고 들어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완전 노말 상태로 그냥 일반 도로에서 타는 상태로 계측된 걸로는 2분 2초대 나오네요. 2분 2초대. 그냥 노말 상태로 차를 탔을 때의 느낌은 출력 좋은 세단? 네, 그런 느낌입니다. 휘청. 자, 이번에는 스티어링을 스포츠 모드. 전자장비가 오버스티어, 그러니까 파워 오버스티어.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탈출하는 거라서 풀악셀을 좀 밟았는데 더 이상 돌지 않고 전자장비가 이렇게 잡았다가 딱 놔주는 그런 느낌. 네. 와, 일본 코너 너무 살벌합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를 정도의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이 나고요. 스포츠 플러스를 하니까 차가 조금 예민해지는 느낌은 나요. 예, 예민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전자장비를 완전히 끄고 자, 한번 완전히 꺼볼게요. 바로 드리프트 모드. 네, 바로 끄자마자 이제 뭐 그냥 바로 드리프트 모드로. 자, 이제 제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제 막 뒤에 막 돌려는 성질이. 이거 뭐죠? 림프 모드가 걸렸나요? 악셀이 안 먹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증상들인데 한 개로 완전히 뽑아내면 이런 증상들이 나오죠. 살짝 쿨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차 제대로 안 먹네요 지금. 자, 일단 차를 좀 식혀야 될 것 같아요. 자, 차가 이제 좀 식었어요. 한 타임 정도 식혔는데 아무튼 기록 낼 수 있는 만큼 내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엄청 높아가지고 좀 많이 불편합니다. 저한테. 미국 애들이 허리가 짧아. 동양 사람들 허리가 좀 길죠. 높아요. 저는 항상 낮은 시트를 좋아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달릴 때 차가 이렇게 붕 떠 있을 때 롤오버가 조금 이제 좀 겁이 좀 나는데 이렇게 한 코너 한 코너씩 이렇게 받아갈 때 느낌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휘청휘청 한다거나 그런 느낌을 들지는 않아요. 근데 직선에서 달릴 때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네.
고장은. 네, 오버 성향이 일단 기본적인 성향은 오버스테어 성향이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가 일반 도로에서도 조금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좀 차가 돌려는 성질이 좀 많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차를 타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 한계 영역대로 왔을 때 말이죠. 지금 속도가 아주 빠른 상태도 아닌데 조금 돌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차의 기본적인 무게중심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닌 타이어가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타이어가 완전 사계절용 타이어여서 변속이 들리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탈만은 해요. 기존에 우리가 차를 타왔던 유럽 감성의 그 느낌은 절대 나지 않아요. 일단 스티어링이 상당히 좀 바빠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심을 드라이버가 직접 차를 잘 잡아가면서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섹터별로 구간을 확인을 이따 체킹을 해서 대략 IT 기록으로 몇 초쯤 나오는지 한번 대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전에 제대로 타지 못했기 때문에. 가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자, 서킷 매너죠. 깜빡이를 켜주고 내가 이쪽을 비켜주겠다 해주시면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운전. 뭐 서킷에서도 사실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일반 도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운전 해주시면 좋겠죠. 빠른 차는 비켜주자. 속편합니다. 그냥 보내주면 돼요. 네. 뒤에 게 우리 차.
제가 이제 서킷도 뭐 갈 때는 제가 하고 뭐 네. 여기도 범수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네. 제가 많이 운전을 했는데 네. 아, 팔기통의 질감 뭐 이런 거에 대한 매력이 좀 있죠? 있어요. 네. 전 처음 느꼈어요. 배기와 엔진 질감과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지금 살짝 지금 여기서 잠깐 요 움직임 해봐도 핸들이 보세요. 낭창낭창 이 느낌. 이 차가 이래요, 막 이렇게. 네. 아, 약간 진짜 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야생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움직임이나 몸으로 체감되는 서스펜션에 오는 느낌들은 낭창낭창인데 엔진 사운드나 딱 직선 쐈을 때 확 나가는 느낌을 봤을 때는 감독님 말대로 야생마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져져 있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단점이 100km 딱 넘어가면은 차가 너무 불안해요. 그게 진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느낌만 주는 게 아니고. 서스펜션 세팅이 너무 안 좋은 거지. 어떤 느낌까지 생각을 해봤냐면 90년도, 94년도 요때 나왔는데 우리나라 소나타 2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때 당시에 그게 DOHC 엔진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걔네가 딱 이랬어요. 크루즈야. 그때 당시만 해도 걔 진짜 잘 나갔거든요. 네. 200km 나가는 승용차 세단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엄청 팔렸죠. 엄청나게 팔렸고 차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느낌이 뭐였냐면 차 이래. 막 직선은 빨라. 근데 막 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막. 근데 지금 그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연도가 지금 2018년도인데 1994년도, 96년도에 만들었던 소나타2의 그런 감성이 여기서 좀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부터는 MRC 댐퍼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예. 요 모델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차의 감성을 느끼고 이제 유럽 감성이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럽 감성이 좀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서스펜션 이런 것들도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고 뭐 엔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부러 그냥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5.0. 예, 뭐 5.0이든 뭐 다른 부분이든 어쨌든 미국스러운 느낌을 일부러라도 더 내려고 할 것도 같아요. 이 70, 80 이렇게 달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엔진 사운드나 뭐 이런 것만 막 으르렁 막 스포츠카 막 이런 거 타는 느낌 나지 실제로 오는 피드백은 뭐 그냥 오토미션 승용차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일반.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네. 겁나 느리네, 뭐 이런 거. 왜 이런 걸 넣어놨지? 그 생각해 보면, 차량 가격이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야, 안 바뀌네요? 네. 왜 그러죠? 고정식. 수동으로 해야 되는구나. 수동 같은 느낌은 나요. 네. 이런 수동 같은 느낌이 나서 이 고정을 해주는 거는 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얘는 어땠어요? 브레이크는 거기서 했을 때? 서킷에서? 이게 지금 포피 들어가 있거든요. 네. 포피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뭐. 네. 얘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 딱히 좋은 것도 없고 뭐 딱히 나쁜 것도 없고 그냥 미국 머스카 감성? 네, 그냥 감성이 제일 큰 차. 정말 진짜 뭐 이렇게 특별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 디자인 그 다음에 사운드 이런 감성만 좋은 차다. 근데 미국 차들은 뭐 거의 다 뻥마력이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도. 네. 410마력, 10몇 마력. 440 몇 마력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440마력대인가요? 네, 제가 실제로 몸체감으로 느끼는 출력은 350마력? 360마력? 몸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반 토크가 되게 좋아요. 초반 토크감은 확실히 있거든요. 이 초반 토크는 있는데 미국 애들의 기준이 원래 RPM을 쓰는 게 항상 6,500? 7,000? 요 정도가 맥스예요, 얘네 쓰는 게. 근데 이거를 기어비를 좀 맞춰야 되는데 미션 뭐 변속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그냥 뭐 오토니까 그냥 그렇다 치는데 기어비도 되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6단 미션이란 말이에요. 네. 6단 오토 미션이니까 기어가 다 엄청 농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감독님이랑 탔을 때도 엔진 힘은 없는데 미션 빨로 차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미션 기어가 요새 나온 차들은 기어비도 상당히 촘촘하고 그 다음에 단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 엔진 힘은 없지만 그걸 미션 빨로 막 힘을 막 내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그냥 다 롱이야. 기아가 1단 롱, 2단 롱, 3단 롱, 4단 롱 뭐 이런 다 롱이에요. 왜 기아가 뭐 옛날 차 느낌이잖아. 옛날 차. 그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 미션이 이게 ZF 미션이에요. 포드에서 네. ZF에다가 라이센스를 받았어. 네,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고 이 미션을 박아놨는데 이 미션이 이제 8기통에 많이 들어가는 미션이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이 미션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가 중요한 거죠. 2001년도부터 사용된 미션. 오래됐구나. 지금 2018년인데. 네. 그럼 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소나타 투투하는 감성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오래된 느낌이 난 거예요. 되게 올드한 느낌이. 요새 이런 거 안 쓰니까. 솔직히 약간 미국에서 봤을 때는 미국젠 kup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젠 네, kup이거든요. 그렇죠. 같은 쿠페에다. 네. 의자 이거 약간 있는 느낌이나 이 뒷좌석 요 느낌이 있거든요. 요 느낌이 있는데 미국젠 kup인데 이거. 힘은 좋다 진짜. 이 사운드하고 이 힘 때문에 내가 스포츠카 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은 좀 나긴 나요. 근데 이제 컴팩트한 차들만에 가지고 있는 그 움직임들 있잖아요. 네, 민첩한. 네, 민첩한 느낌의 그 느낌은 전혀 안 난다는 거죠. 머슬카의 또 특징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튜닝을 많이 해요? 머슬카로? 많이 하죠. 네. 사실은 머스탱은 미국의 자존심이긴 한데 실제로 이 엔진보다는 그 콜베스라고 하는 LS 엔진이 미국에서는 이제 머슬의 사실 대표적인 주자이기도 하다. 오늘따라 이렇게 참외를 많이 팔아. 그때는 우리 딸기 먹으려다 오늘 어떻게 참외 좀 먹고 가시나요? 네? 나 와인딩 코스 아는데 조금 한번 달려볼게요, 감독님. 네네. 야, 일단 느낌은 이거 뭐 수동인데, 수동 그냥? 야, 이거 장난이야. 처음이에요. 야, 이런 공도에서도 차가 돌려 그러네. 근데 의외로 네. 야, 이게 웃긴다. 이게 직선에서 이렇게 좀 달릴 때는 네. 낭창낭창한 느낌이 나가지고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나는데 이 원투 이렇게 코너링 이렇게 탁탁 이렇게 롤을 할 때 있잖아요. 네네. 잘 먹어 핸들이. 되게 웃기네 이거. 근데 이거는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뒤가 너무 털린다라는 얘기 많이 하던데. 네, 그렇죠. 네. D는 일단은 문제는 쇼겁쇼바의 기본적인 세팅이 너무 하드해도 차가 돌고 너무 소프트해도 돌고 네. 그 중간을 찾는 게 아주 이상적인 세팅이란 말이에요. 네네. 유럽 차들의 쇼겁쇼바의 세팅이 그 중간 지점 내에서 잘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쇼겁쇼바 세팅이 어려운 게 뭐냐면 변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네. 세팅을 찾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네. 유럽 차들의 이제 그 세팅을 요새는 막 그런 거 전문으로 만든 팀들도 있고 그것들 때문에 요새 차들이 세팅이 이제 좀 많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털리는 이유는 지금 세팅이 너무 소프트해서 너무 뒤에가 너무 소프트한 거예요. 그래서 낭창낭창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주는 게 이 토크나 이런 출력 대비에 맞지 않는 컴파운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를 꽂아놨다. 너무나 하드한 타이어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장점은 있어요. 오래 가요 저 타이어. 네, 닳질 않거든요 잘. 방금 전에 돈 거는 가속을 하면서 차가 돌려는 성질이 나타냈던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진입 때에도 차가 잘 돌더라고요. 엔진에 무거운 엔진이 앞에 달려 있는데 이거 좀 안으로 당겨놨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BMW의 차들이 진입 때 차가 좀 돌려는 성질을 네네. 가지고 있다. 왜? 엔진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얘도 약간은 그런 느낌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엔진은 BMW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무게중심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넣어놨기 때문에 이 낭창낭창한 느낌 상태에서도
앞쪽에 그 프론트의 그 핸들링이 좌우로 이게 되게 좀 저속 쇼턴이잖아요. 막 탁탁탁 이런 느낌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가 아마도 세팅이 앞쪽에는 조금 두껍고 뒤에는 좀 얇고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핸들을 좌우로 딱 움직여서 느꼈을 때의 느낌이 네. 롤을 억제하는 느낌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심은 넣어놓고 그 롤을 억제를 스텝을 가지고는 조금 두껍게 해가지고 스테빌로 맞추고 리어는 뒤에가 너무 돌려는 성질이 강하니까 뒤에를 일부러 약간 소프트하게 해놓은 느낌? 그래서 스테빌을 뒤에는 얇고 앞에는 두껍고 약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낭창낭창 느낌은 이 스프링이 너무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스티어링으로 오는 느낌이 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좀 남아있는 거죠. 아무리 스테빌라이저를 잡았지만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은 코너링을 완전히 강하게 들어갔을 때는 먹어요. 네. 근데 요만큼 움직여지는 상태에서는 스프링이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약간 낭창낭창. 근데 양이 90도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중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차가 스테빌라이저나 이런 쇼겁쇼바가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1, 2 이런 느낌이 다 잘 먹게 되더라고요. 스프링 레이트가 말랑말랑하다는 얘기는 앞뒤의 움직임이 크니까 앞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브레이킹 에서 눌리잖아요. 그럼 뒤가 이 관성 때문에도 이게 움직이는 시소 운동이 되게 커지니까 누르고 뒤에 들리려는 성질이 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상태에서 고속에서 스티어링이 확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확 들어가면 뒤에가 털리려는 성질이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네. 구조적인 설명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여지는 느낌이 나요 지금 차에서. 근데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나는 게 이 미션 변속하고 나서 이 하고 차가 약간 살짝 가려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변속 딱 치고 악셀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도 살짝 저는 악셀 뗐는데 자꾸 나갈라 그래 차가. 코너링을 주는 느낌이 되게 달라요. 예를 들면 유럽차 느낌으로는 차의 움직임이 되게 컴팩트하게 팍팍팍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는데 얘는 내가 좀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맛이 좀 있어요. 이렇게 스티어링으로 내가 막 바쁘게 막 하면서 이 맛이 좀 있어요. 구닥다리 맛이에요. 구닥다리 같은 느낌은 나는데 되게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나. 내가 컨트롤하는 맛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와인딩 타니까 재밌네 이게. 솔직히 지금 여기까지 와인딩 오기 전까지 이건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죠. 뭐 이거 말을 할 게 없다 이거는. 그런데 칭찬할 게 하나 나왔어. 와인딩에서 의외의 발군을 하는 제가 대회. 볼 땐 그래요. 이거는 아무나는 못하는 차 같아요. 와인딩을.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좀 전문 드라이버분이 아니고서야 네네. 괜히 했다가는 큰일 날 만한 약간 움직이면서 그냥 제어가 안 되는데 막 하는 거 보고 저는 네. 사실 좀 지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의외로 저는 코너링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지금 이 와인딩 코스로 118D 카이에 몇개 타셨죠? K3 네네. 얘까지 탄 것 중에 이게 제일 걱정이 되면서 네.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표정을 딱 보는 순간 네. 안심을 했죠. 진짜 지렸어 이번 건. 네. 이거 진짜 차주에 막 그 UN 그 출신의 차주분한테 내가 뭐라고 차 박살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거 모트라인 어떻게 이거 첫 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났는데. 진짜요? 네. 어쨌든 근데 지리셨군요. 지렸습니다. 진짜 제가 지렸어. 지리신 감독님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리는 사람을 위한 팬티. 우리 에반 크리스 강 대표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윤 대표가 네. 광고하라고 이게 뭐 기능이 있다면서요, 감독님? 네, 이게 이제 여기가 네. 이렇게 남자의 뭐라 그러지? 거기를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뭔가 너무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온도를 이게 신제품이 디자인 되게 이뻐졌다. 이쁘죠 디자인. 색상도 여러 개고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네. 제가 얼핏 듣기에는 소재가 되게 좋대요. 소재. 네, 소재가 원단이 뭔가 좀 어때요? 다르다.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뭐 약간 뭐 부들부들하네요. 네, 이게 네. 뭐 너도 밤나무라는 뭐 친환경 소재를 써가지고 네.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면서 이렇게 거기 거시기를 쫙 잡아주고 거기에 또 온도를 좀 차갑게 유지해. 잠깐만요. 네. 뭔가 찾았어요, 저. 뭐 차가 세워서 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이거 참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이거는 네.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뭐 아무나 의미 없고 네. 뒤집어야지 바로 나오네. 짜잔. 이거 뭐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그
두 쪽 있잖아요. 네. 네, 두 쪽을 여기다가 딱 집이죠, 집. 집을 여기다 딱 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띄었을 때 이게 안달하게 고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거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래요. 아 진짜요? 네, 33.5도를. 하여튼 에반크리스 많이 사용해 주시고 우리 이거는 제가 지렸으니까 갈아입고 나머지 우리 까만 팬티는 우리 까만 형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예, 까만. 여기 진짜 까만 형이 여기 있어요. 진짜 까맣죠. 그럼 청평에서 뵙겠습니다. 네, 동해에서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가만형입니다. 자, 총평을 하려고 합니다. 포드 머스탱 6세대 5.0 GT 모델인데요. 여기 장소는 네, 저희 회사입니다. 범스. 아직 간판이 안 걸렸어요. 네, 아직 간판이 안 걸리고 지금 막 한창 이사 중이어가지고 그래도 뭐 느낌 있지 않나요? 약간 어두운 색깔, 검정 색깔.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카마로보다 저는 이 녀석이 더 끌렸어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이, 그러니까 남성다운 느낌은 전면부나 후면부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좀 더 강력한 느낌이 있어요. 카마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프라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하지만 파워트레인이나 출력 부분을 봤을 때는 또 카마로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았나 싶고요. 고속에서의 느낌은 안정감은 솔직히 그냥 세단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세단을 타는 듯한 느낌이었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마력으로 차를 탄다라는 느낌보다는 토크로 차를 탄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힘을 쓰려는 타이밍에서는 RPM이 끝나버리고 치고 나갈 때 이 적은 RPM이지만 6,500까지 쓸 수 있었거든요. 거의 7,000 그 정도까지 쓰는 동안까지는 힘은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막 토크로 막 밀어붙이는 미국 사람들, 우리 코형들, 네, 양키 코형들만의 그런 감성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루징을 하는 구간에서는 모든 차들을 다 놓고 판단을 했을 때의 느낌으로는 10점 만점에 한 5점? 네, 그냥 크루징 느낌은. 와인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직선에서의 그런 느낌 때문에, 낭창낭창한 느낌 때문에 이게 코너링에서 될까? 이렇게 좁은 코너에서 될까라는 생각,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인딩에서 하는 모습, 쇼턴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의외로 잘 달리는 모습에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와인딩 코스에서만큼은 한 8점 정도,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킷에서의 느낌은 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타는 재미는 있었어요. 오버스티어의 향연, 그리고 드리프트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코너를 회두하는 회두성, 그리고 버텨주는 고속 코너에서의 버텨주는 그런 느낌들은 상당히 좋았지만, 안 좋았던 점이 이 파워트레인 부분, 440마력이라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출력을 미션이 다 말아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서킷에서는 점수를 오히려 낮게 주고 싶고, 와인딩 구간에서는 오히려 점수를 좀 많이 높게 주고 싶었던, 반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차주분께 협찬해 주신 차주분은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차주분께 죄송하지만 신형 사는 게 맞아요. 10단 미션 사는 게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날씨가 되게 흐릿하고 5월달인데 마치 장마가 온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집안이 좀 습한 느낌도 좀 나고, 여러 가지 그 건강관리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 관리 잘 하시고요. 비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oj line, the more the faster.